혹시 왼쪽과 오른쪽의 사진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인공광과 캔들의 조화를 이루어 어머니와 저만을 위한 홈카페 조명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왜 이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어떤 디자인 프로세스를 걸쳐 개선되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서피스 디자인학과 발상관 디자인 1 차인호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20학번 박세연입니다. 저는 주제를 소복과 행복으로 선정하였고 소제목을 엄마와 나를 위한 홈카페 조명 환경 조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제가 주제를 왜 소복 행복으로 정하게 되었는지 키워드들과 함께 궁금증을 풀면서 발표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수업은 유일무이한 창조의 과정과 나만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말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한 기준은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주제인가 였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집거 생활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이자 집에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자연스럽게 찾아보게 되었고 교수님과 수업을 들으면서 보이는 일상생활 속의 문제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저의 공간은 거실의 홈카페는 관심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집중해 나갈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여서 홈카페 조명 환경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키워드는 총 3개로 사랑을 담은 휴식과 위로 늘 함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디저트와 커피를 좋아하는 어머니와 저를 위한 공간이자 외부로부터 분리된 휴식과 위로의 공간을 꾸미고자 하며 언제나 맞닿은 일상이므로 늘 함께라는 키워드, 이렇게 총 3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저희 집의 전기도를 그려보았습니다. 집은 확장형 베란다로 화살표가 표시된 공간은 모두 확장 공사를 통해 베란다가 없고 큰 창이 있는 상태입니다. 거실의 베란다 쪽에 카페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며 다음 페이지의 시각 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집의 인테리어는 화이트와 우드로 설정되어 있으며 일실 1등을 사용해 경면화 현상이 뚜렷함과 동시에 색 온도가 높고 수평면 조도 작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높은 스탠드 조명을 사용 중입니다. 실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실의 사진을 첨부해 보았는데 보시다시피 경면화 현상이 뚜렷하고 2명 이상이 사용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1인 사용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결 방안 분석을 위해서 시공인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대별을 보면 카페 공간을 이용하는 새벽, 아침, 점심, 저녁, 밤 때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공간표는 카페 공간의 특성, 힐링 공간의 특성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서 상세 요소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용 주체인 어머니와 저를 중심으로 행동을 살피고 특성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주로 홈베이킹을 하시고 독서, 커피 관련 서적을 공부하시거나 신문 읽기를 주로 하시고요. 저는 이제 어머니가 해준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고 일과가 끝나거나 쉬고 싶을 때 공간에서 쉬거나 햇빛을 느끼면서 독서를 하기도 합니다. 카페 공간을 꾸밀 요소를 고민하다가 평소에 향초를 켜두고 작업을 하거나 아로마 향초가 시간이 지나고 퍼지는 향기를 맡으면서 책상에 두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향초를 오브제로 삼기로 했습니다. 제가 향초를 좋아하는 이유는 향초가 녹으면서 생기는 액체의 형태와 색온도가 낮은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 그리고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없는 불의 형태, 그리고 작업에 집중하면서 리듬감을 더해주는 조명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특색 있는 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반 조명과 국부 조명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방 확산형의 플로어 조명의 방식으로 조명 계획을 세울 생각입니다. 오브제의 특성을 면밀히 알고 조명 계획에 참고하기 위해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향초의 형태를 나열해 본 것입니다.
특히 2번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액체가 고인 모습이 보이는 것과 5번의 담는 용기의 그림자 연출이 특이한 것을 고려해 결과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플러어 조명으로 촛불과 향초 형태를 따와서 수직적 요소의 카페 공간의 국부 조명을 만들고 거실에 일실일등 조명을 배제시키고 시각 작업을 위한 수평 면 조도를 확보를 위해 전반 조명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는 조명 디자인을 연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카페는 1인 공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대화를 위한 모델링을 위한 빚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LDK 공간이란 리빙, 다이닝, 키친 공간을 말하는데 카페 공간이 거실에 위치해 있으므로 카페 공간에서의 연계 시선을 고려해서 식탁과 TV 주변의 밝기감을 확보하고 벽면 밝기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건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시간대별 LDK 공간과 카페 공간에 대해서 간단한 전개도를 그려서 설명하겠습니다. 시공인표에서 설명했다시피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사진을 첨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거실에 일실일등 광원을 사용하지 않는 목적에서 최소한의 밝기로 각종 스탠드와 캔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가장 햇볕이 잘 드는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11시는 조명을 잘 켜두지 않고 주방과 다이닝 공간에 조명을 켜두고 카페 공간은 블라인드를 이용해 강한 햇빛은 피하고 자연광을 통해 공간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에는 비교적 해가 직접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필요할 때 다이닝 공간에 조명을 켜두고 카페 공간에는 간식이나 커피를 즐길 때 조명을 켜두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2시부터 7시 시간대는 해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카페, 소파 쪽에 조명을 설치해 둔 다음에 조금 더 어두워지면 TV 쪽에 스탠드 조명을 켜두는 것으로 설정합니다. 곳곳에 향초를 이용한 국부 조명과 전반 조명을 소파 쪽에 설치해서 리듬감을 형성합니다. 수직적 요소의 전반 조명을 설치하여 거실 공간의 역할을 살려줌과 동시에 공간의 입체적 요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평직의 균형이 중요한데 수평적 요소가 강조될 때 입체적 요소의 구현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밤 7시에서 9시에는 거실에 앉아서 TV 영상을 시청하거나 카페 공간에 앉아서 시각 작업을 하기 때문에 TV 뒤에 대비를 줄여서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휘도 완화 조명을 설치하고 스탠드 조명으로 전반 조명을 확보한 뒤 카페 공간의 조명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조명 계획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았는데 일단 입체적 요소보다는 수평적과 수직적 요소가 조화로운 조명이 필요하고 높이는 최대 한 뼘 정도의 높이가 되는 노플러 조명과 수량은 전체적으로 밝기감을 확보해주는 메인 조명 그리고 촛불의 의미를 더 가미해줄 조명 두세 개를 놓는 것으로 설정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 디자인을 하게 된 근거를 상기시키고자 간단하게 3가지 근거로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실일등 조명을 사용하고 있는 조명에서 어머니와 내가 여유를 즐기는 카페 공간의 분위기를 즐기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저녁 시간대에 특히 일실일등 사용 시 경면화 현상이 일어나서 작용 조명들로 해결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사용 중인 조명들로는 작업 수행이 부족하다고 느껴 수평적 요소 확보와 따뜻한 분위기 연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래는 스케치업해온 조명들입니다. 향초 형태의 전방 확산형 조명기구를 디자인하고자 하므로 LED 조명을 사용하여 지속력이 좋고 액체로 향초의 형태를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는 첫 번째 스케치를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스케치는 향초의 직접적인 불을 피할 수 있고 위아래가 뚫려있는 아로마의 향기가 잘 나는 틀을 이용해서 그림자의 재미난 요소를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 둘을 조화롭게 섞어보자는 생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제가 마지막에 조명 환경을 어떻게 보여주어야 하나 고민을 하면서 스케치와 계획을 적어본 것이고, 소재에 대한 고민, 그리고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향초와 조명을 조합하여 카페 공간을 꾸며보았습니다.
향초가 더욱 이쁜 저녁과 밤 시간대에 촬영하였고, 인공광원인 핸드폰 조명과 물, 그리고 유리의 소재를 강조해주는 틀을 사용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개선되기 전의 비포 모습이고, 오른쪽 두 개의 사진이 개선해본 카페 공간의 탁자 위 조명들입니다. 일단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거실의 스탠드 조명을 켜둔 상태로 광원을 설정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수평물 조도를 확보하기 위해 카페 공간에 몇 개의 조명을 켜두어 봤습니다. 그 결과 일시일등을 사용하는 것보다 분위기가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스탠드의 색온도가 높고 긴장감이 높아 향초와 어울리지 않고 자연광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조명으로 대체해보라는 교수님의 조언에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스탠드 조명에 따뜻한 느낌의 노란 계열 셀로판지를 붙여보았지만 원하는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고 카페 공간에 자연스럽지 못한 조명이라고 생각되어 넓은 쉐이드가 있는 조명을 활용하여 따뜻하고 그 어떤 작업에도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제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위로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고 이전 환경보다 개선된 점이 많아 만족하고 있습니다. 발상과 디자인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초반에는 주제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정해주시는 범위와 제한이 없다 보니 막막함이 있었는데 선배들이 올려주신 동영상과 교수님의 유튜브 강의를 따라 아카이빙하고 배우다 보니 자연스레 제 눈에 들어오는 문제점들을 생각하고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고 디자인 프로세스를 차근차근 익혀나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조명으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더 많이 느끼고 첫 수업부터 강조해주신 소재, 빛, 공간에 대한 탐구를 해나가는 수업이라는 것과 유의무이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만들어 내 것으로 만들기, 또 아카이빙의 중요성을 왜 강조해주시는 것인지 마지막 수업에도 깨닫습니다. 이 수업은 일상 속에서도 더 생각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여러모로 쉽지는 않았던 수업임은 맞지만 나만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처음으로 만들어 본 것이기에 뿌듯함과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그럼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